자, 안녕하세요. 5월 10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번 쉬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업로드를 하려다가 일정상 못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죄송하고 이번 주에 쭉쭉 한번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식경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역농협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걸 보면서 저 또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취업에 대한 얘기, 면접에 대한 이야기, 금융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우리 함께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뭐 처음 제 영상을 보시거나 하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지역농협 처음에 들어갈 때뭐 뭐 농협이 아니라 지역 농협인데 뭐하러 쓰냐 뭐 그런 뜻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1금융권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 지역 농협은 잘 모르고 그냥 농협은행만 쓸래 이렇게 하면서 원서를 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소서조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아무쪼록 그분이 뭐 현직자인지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직자였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채널에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하듯이 평소에 하듯이 한 건데 처음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길 바래요. 신문 읽는데도 그렇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그래서 가급적 내가 잘하는 것들이 솔직히, 사람이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런 전략을 저는 같이 함께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불편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번에 이걸 토대해서 배웠어. 왜냐면 내가 의사를 전달할 때 어떠한 사람은 그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취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내가 뜻을 전달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면접에 가게 되면은 그러한 상황이 많이 마주하게 될 건데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것들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뭐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너무 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기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부터 원금 손실 20% 넘는 고난도 상품도 환불이 가능하대요. 한번 볼까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 업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고난도 금투 상품 판매 시 녹취와 숙려 기간제도를 도입하고요. 고령 투자자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 왜? 많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은행권과 뭐 증권회사에서 지금 손실이 높은 구간의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고 거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흐름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금융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면요, 매식경 일주일치만 들어도요 대략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지금 시청을 하시는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고령자 등 대상 녹지 숙려 적용 대상 상품은 뭐냐? 여기 나와 있지만 뭐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고난도 금투 상품 1임 금전신탁 파생 결합증권 파생 조건부 그다음 파생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딱 파생은 1차적으로 고령자들, 그러니까 고령 투자자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잖아요. 왜 보호해야 되냐? 왜냐면 고령 투자자분들께서 뭐 판단력이 흐려진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보다 이게 내가 이런 A라는 상품이 아닌데 그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나는 A라는 상품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근데 그걸 교묘하게 이제 마케팅을 해서 내가 알던 상품이 아니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이제부터 원금 20% 초과하는 나는 조금 리스크 있는 상품들은 투자 보호 장치가 시행되는구나. 좀 더 강화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대한 이러한 제도도 시행되는구나. 왜 그렇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DLF, 뭐 라임 이런 것들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자,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 과정을 녹취. 그러니까 지금 금소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소비자도 그렇고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판매 과정을 뭐 한다? 녹취. 그리고 투자 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뭘 부여하는 거예요? 숙려 기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녹취만 했어? 그러면 녹취해서 끝이 않고 내가 이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숙려 기간을 부여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은행과 증권사가 어디가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원서를 넣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부터 내일부터 시행이에요. 오늘부터. 자,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해되셨죠? 이는 여기 나오잖아요.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후속 조치다. 후속 조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빨리 나와야죠. 먼저 새롭게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및 고난도,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DLF랑 라임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따르는데 첫 번째 20%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과 두 번째 만 65세 이상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겼다. 우린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3단계는 뭐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려고 하는 은행, 내가 가려고 하는 증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직접 방문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고요. 자, 숙려기간이라는 용어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익혀두세요.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 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 지난 이후에도 투자자는 서명, 해서 다시 한번 표시하는 경우에만 청약 계약 체결이 확정된대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입을 할 때 아닌 것 같았어. 그럼 집에 오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세일즈를 하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업을 하기가 훨씬 더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금융권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빨리 잘 지키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투자자들한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 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어떻게 돼요?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자 반환받아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은 다 보면은 파생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변화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매식경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금융권 공동체험박람회가 언제 개최된다고요? 8월. 작년에도 이 공동체험박람회에서 굉장히 저는 효율이 좋았던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55개사가 참여한대요. 물론 우리가 상반기에 가야 되지만 금융권을 오래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기회고 하반기 때 우리가 시장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준비하면 좋다는 거죠. 지금 5월인데 아직 8월 달이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석 인원 이거 일정에 그냥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일정에. 여기 8월 25일, 6일 다이어리에 딱 체크. 참여 기간 55개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은, 사는, 농협 다 웬만한 데는 지금 다 했죠. 기은, 시중은행을 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구매 하나만 넣고 나머지 다 했네요. 그리고 지방은행 다 있고 금투는 7개사, 삼성 메인 다 있고 생보사도 농협, 하나, 삼성, 교보 메인 다 있고 손보사도 카드, 그 다음에 협회, 금융공기업도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반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가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자, 8월 25일 6일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금융권 공동체험 박람회가 열린대요. 이렇게 됐고요. 자,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박람회 홈페이지는 금융권 상시 채용 정보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12월까지 확대 운용된다. 이런 거 좋죠. 금융권 채용 달력을 비롯한 금융권 취업 백서, 디지털 직무 소개 등을 예정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특히 취업 서류 작성부터 직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일 오픈한다니까요. 내일 이런 것들 다 자세히 한 번씩 보시면서 정보를 꾸준하게 쌓아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예요. 예적금 빼서 주식코인 투자, 저금리에 꺼지지 않는 비투.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방향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읽을게요. 자, 저금리 기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금리 기조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몇 프로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것 정도는 확인해 줘야 돼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을 빼서 어디로 간다? 돈이 증시나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시중 자금이 이동하는 무슨 현상? 머니 무브 현상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어디에서도 나올 법한 얘기이기 때문에 머니 무브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 예적금 잔액은 총 650조 약. 올해 들어 23조가 줄었대요. 정기 예금 잔액은 이렇게 급감했대요. 자, 보면 5대 신용대출 잔액은 뭐예요? 사상 최대. 와, 4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그 다음에 코인으로 많은 자금들이 가는 거를 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하고, 이 머니 무브 현상이 지금 이 코인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은퇴 시장에도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각종 머니 무브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럼 어디로 투자를 하는 것일까? 뭐가 좋아서 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괜찮을 수 있겠죠. 머니무브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은퇴 얘기했는데, 자, 1% 수익률에 연금저축보험 펀드로 대거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시 화랑에 연금저축 펀드가 이제 인기 있다는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아니라 보험사는 뭐예요? 2% 수익.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작년부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수익을 지금 많이 냈거든요. 왜 그러냐? 이런 이슈도 있어요. 퇴직연금을 지금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연금저축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펀드로 지금 다 옮긴다고요. 왜? 나 수익률이 만족하지 않아. 이 뭐야, 1%가 무슨 내 연금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다? 보험사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 현황을 보면은 이거는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데 대부분 연금저축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보험사에 대한 포트폴리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에 대한 그 사고라든가 마인드 등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이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그 보험사들에서 지금 증권사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머니 무브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자, 한번 볼게요. 보험사들이 잇따라 연금저축 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증시 화랑으로 연금저축이 은행 보험사에서 펀드로 이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다 얘기한 거죠.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올해부터 연금저축 보험 판매를 중단했대요. 왜 중단했어요? 수익이 안 나니까 중단했겠죠. 그쵸? 쭉 보시고요.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을 증권사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적립금이 가장 많이 쌓인 데는 어디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계속 마케팅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돈만 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반면 보험은 은행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불입하면 뭐예요? 연봉 5,500 이하면 16.5%, 그 다음에 초과되면 13.2% 되는 거죠. 세액공제.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직장인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어디로 많이 이동한다? 증권사로 많이 이동한다. 그래서 요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보험사를 갈 친구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보험사는 어떠한 방안으로 이 연금저축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면 좋겠나? 사업을 접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어떠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머니 무브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고객들의 자금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 다루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3050 직장인 연금 이해력 100점 만점에 47.6점이래요. 뭐 이건 꼭 맞는 게 아니지만 뭐 그만큼 지금 아직 우리가 연금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부족하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금저축 55.1점, 퇴직연금 51.7점, 뭐 짜자자 미래에셋에서 한 거네요. 뭐 쭉 보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퇴직연금 제도 관련 지식 수준이 양호하지만 운용 관련 지식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이거 일반 직장인들이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이 없었거든요. 예전까지는. 지금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낫지만. 그래서 연금에 제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거는 연금에 대한 이해력이 중요한 이유가 어차피 금융권에 만약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직장인으로서 내 돈을 투자한다면 연금에 대한 그 니즈는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금을 어떠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주느냐, 연금 저축을 해주냐, 아니면 ETF를 해주냐, 아니면 뭐 연금 저축 아까 얘기한 대로 펀드 보험을 해주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 상품과 그 제도를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연금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좀 정보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내가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한 번씩 챙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경쟁 격화. 이거 퇴직연금 그 신한은행이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을 위한 증권사들이 수수료 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대요. 왜? 퇴직연금 시장이 크다고 했잖아요. 퇴직연금 시장이. 어이구. 퇴직연금 시장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까지 와서 지금 수수료를 면제하면서까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최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가 IRP 수수료 제조. 그럼 IRP 내가 한다. 그럼 삼성 미래 가서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거기에 유한타라든가 시장 금투도 합류했어. 그럼 이런 것들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수수료가 일단 면제가 되니까. 다만 퇴직연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은행권. 이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퇴직연금에 대한 파이가 가장 큰 데는 은행이에요, 은행. 근데 그 은행들에 있는 퇴직연금 파이를 지금 증권사에서 갖고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 자체적으로 경쟁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행권은 수수료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개인형 IRP 계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이달 말부터 면제. 괜찮죠. IRP 적립금 규모가 증권업계에서 1, 2위인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면제를 하기로 했다면은 증권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준비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제 IRP 적립금이 증권업계에서는 탑 1, 2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금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다 증권사로 가면은 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IRP라는 거. 이 키워드를 잡고 내가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만들까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권가가 왜 IRP 수수료로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왜냐? IRP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은행과 보험업권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보석. 초저금리와 주식시장 화랑으로 지난해보다 증권사들이 수익률이 좋았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옮겨갈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증권사가 돈 엄청 많이 벌고요. 직원들도 수익 많이 번 게 뭐다? 작년에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이제 그 수수료 차익이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거래 수수료에 대한 그 이익이 증권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작년에 되게 그 빈도수가 높았어. 그러니까 왜냐? 주식이 활용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지금 ISA도 그렇고 IRP도 그렇고 지금 계속 증권사에서 기존의 금융권에 있던 것들을 시장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불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좋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권사 위험해?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마인드를 바꾸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보험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뭐 안정지향적인 그런 마케팅에서 이제는 약간 벗어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 고객들 니즈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쫙 보세요. 내용은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5월 2주차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매식경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요약 정리 한번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화이팅! 이번 주도